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1월 저녁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는 가운데 버스 정류장 벤치에 축 늘어져 앉아 있던 노인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그냥 잠시 쉬고 계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잠들 때와 의식을 잃을 때는 몸의 각도가 달라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때였어요. 캑, 캑. 날카로운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완전히 조용해진 거예요.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아저씨, 저도 모르게 달려갔어요. 노인은 그대로 벤치에서 옆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졌고 손에 꽉 쥐고 있던 작은 가죽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의 금속 잠금 장치가 차가운 아스팔트를 쳤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응급처치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노인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뭔가 은은한 냄새가 났어요. 허브차 향이었어요. 캐모마일 같은? 아니면 라벤더?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에게서 이런 향이 날 리가 없는데 이상했어요. 하나, 둘, 셋. 압박을 계속하면서 노인의 손목을 봤어요. 낡았지만 품질 좋아 보이는 가죽 시계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계 바늘은 4시 17분에서 멈춰 있었어요. 지금은 저녁 7시가 넘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시계가 멈춘 게 아니라 일부러 맞춰놓은 것 같았어요. 초침이 정확히 17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들리세요? 제가 맥을 짚으려고 노인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는 순간이었어요.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키 큰 남자 한 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어요. 이분이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남자는 잠시 말없이 저와 노인을 번갈아 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면서도 계속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네,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졌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노인의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첫째, 이 허브차 향. 둘째, 멈춘 시계. 셋째, 떨어진 가죽 가방의 재질이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아저씨 옷을 좀 보세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겉보기엔 낡고 더러운 외투를 입고 계셨지만 안쪽에 입은 셔츠의 깃부분이 살짝 보였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청 같았어요. 남자가 전화를 끊고 다가왔어요. 구급차 곧 올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노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위잉, 위잉.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커졌어요. 노인이 미약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어요. 엘,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바람 소리에 묻힐 정도로.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빠르게 노인을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가 계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그럼 동승하실 수 있나요? 혹시나 해서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이 노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에 오르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죽 가방을 챙겼어요. 차 안에서 가방을 만져보니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까 그 남자가 저희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같은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정말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입구까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노인은 정말 단순한 노숙자일까? 그리고 아까 그 남자는 정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을까?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응급실이 한순간에 바빠졌어요. 35번 병상으로 이송해 주세요. 간호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면서 지시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고 당당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정도 많아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에 눈빛이 예리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따라왔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혹시 환자분 소지품 챙겨오신 게 있나요? 저는 가죽 가방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하나 있어요. 쓰러지실 때 떨어뜨린 거예요. 간호사가 가방을 받아들면서 명찰을 봤어요. 신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단 보관소에 맡겨드릴게요. 환자분 의식은 어떠셨어요? 중간에 잠깐 눈을 뜨셨는데 L이라고 뭔가 말씀하시려던 것 같았어요. 수진 간호사의 눈이 잠깐 날카로워졌어요. L요? 확실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의료진들이 노인을 침대로 옮기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혈압 측정하고 심전도 붙이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의사가 물어봤지만 당연히 대답할 사람은 없었어요. 수진 간호사가 가방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가방 안에는 생각보다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오래된 만년필 하나 그리고 제 눈이 커졌어요. 이거 우리 병원 주차권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주차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날짜였어요. 어제 날짜잖아요. 이분이 어제 병원에 오셨다는 뜻인가요? 수진 간호사도 의아해했어요. 노숙자분이 차를 가지고 계실 리는 없고 혹시 누가 준 건가요? 그때 가방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하나 더 나왔어요. 구겨져 있었는데 펼쳐보니 손글씨로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꽤 정성스러웠어요. 성인? 이름인가요? 아니면 성인병 관련해서 메모한 건가요? 저희가 추측하고 있을 때 응급실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어디 있어요? 환자가 어디 있냐고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수진 간호사와 저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어요.
기획실 부장 장도윤이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분이죠. 이사장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도 권위적이고 차가운 분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35번 병상에 계세요. 수진 간호사가 대답하자 장도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표정 중에 가장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는 게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수진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장도윤은 깜짝 놀란 듯 저희를 쳐다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잘못 들으셨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노인을 알고 있다는 걸. 혹시 이분을 아세요? 제가 물어보자 장도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병원 관계자로서 환자 상태가 걱정되어서 온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사회생활하면서 쌓은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무거운 걸음걸이였어요. 도윤이 뭔 일이야? 인사팀장 김혜준이 나타났어요. 45세에 키가 크고 살집이 좀 있는 분이에요. 항상 비용과 효율성만 따지는 걸로 유명한 분이죠. 아, 혜준 형. 응급실에 무연고 환자가 와서. 무연고 환자? 치료비는 누가 내는데? 역시 김혜준답게 첫마디가 돈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장도윤이 뭔가 눈짓을 보내자 김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 둘 사이에 무슨 신호가 오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저 노인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수진 간호사도 같은 생각인지 저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장도윤이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는 필요 없어요. 장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간단한 처치만 하고 퇴원시켜 주세요. 의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당연히 그럴 만했죠. 갑자기 나타나서 무연고 환자의 치료 방향을 지시하다니. 그때 수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분 소지품에서 우리 병원 주차권이 나왔어요. 어제 날짜로. 장도윤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어졌어요. 주차권이요? 네, 그리고 성인이라고 적힌 메모도 있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장도윤이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보인 건 김혜준도 뭔가 깨달은 듯한 얼굴을 했어요. 그 소지품들은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물어봤어요. 병원 규정상 무연고 환자의 소지품은 병원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 규정이 있다면 몰랐을 리가 없죠. 수진 간호사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보통은 오늘부터 새로운 규정입니다. 장도윤이 강압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김혜준에게 눈짓했어요. 맞아요. 새로운 규정이에요. 뭔가 정말 이상했어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본 것이 장도윤이었어요. 노인의 눈이 장도윤과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잘. 하지만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노인과 장도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해 주세요. 장도윤이 의료진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권위적이었어요. 차단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의료진 외에는 누구도 이 환자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언론이나 외부인들에게는 절대 노출되면 안 돼요. 저는 수진 간호사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언론? 왜 갑자기 언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치료비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혜준이 나섰어요. 평소에 치료비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굴던 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도윤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그러더니 저와 수진 간호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구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예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라니, 그럼 이름도 신원도 모르는 무연고 환자의 무슨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진 간호사가 말했어요. 역시 간호사답게 직설적이었어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병원 지시사항이니까 따라주시면 됩니다. 김혜준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병원 지시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정식 공문이나 지시서라도 있나요? 제가 따지고 들자 김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김지은 씨,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든다니요. 정당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정당한 질문? 직급도 모르고 그런 소리예요? 순간 제 어금니가 저절로 꽉 물렸어요.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성실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지시 내리고는 직급 운운하다니. 그때 침대에서 노인이 또 신음소리를 냈어요. 엘. 다시 그 소리였어요. 엘. 앞전에도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장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아버.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또 아버라고 하려다가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뿐만 아니라 수진 간호사도 들었어요. 지금 아버지라고 하려던 거 맞죠? 수진 간호사가 따져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장도윤이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평상시의 냉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응급실을 나와서 1층 로비로 향했어요. 머리를 좀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어요. 지은 씨? 박만호 경비원이었어요. 68세의 이 병원에서 거의 15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병원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만호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왜 아직 안 가고 있어요? 뭔 일 있나? 박만호 아저씨는 항상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어려울 때 많이 도움 받았거든요. 아저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병원에서요. 이상한 일? 박만호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굳이 말하자면 며칠 전에 새벽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요? 새벽 4시쯤이었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망설이고 계시더라고.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할아버지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깔끔한 정장 입으시고 키도 제법 크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 정장? 오늘 본 그 노인은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혹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 그거야 확실해. 내가 순찰할 때마다 시계를 보거든. 정확히 4시 17분이었어. 4시 17분. 노인의 손목 시계가 멈춰 있던 바로 그 시간. 그분이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잘 안 들렸는데 엘리베이터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 아니,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그분 어디로 가셨어요? 그게 잠깐 다른 데 갔다 왔는데 없어지셨더라고. 신기한 일이지. 그런데 왜 그런 걸 기억하고 계세요? 워낙 인상 깊었거든. 정장 입은 할아버지가 새벽에 병원에서 뭘 하시나 싶어서. 그리고 박만호 아저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 많이 본 얼굴이요? 응.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나이 들면 그런 게 있잖아.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고, 제가 응급실에서 본 노인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수척하고 지쳐 보였지만 어딘지 품이 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저씨, 혹시 그날 밤에 다른 특이한 일은 없었나요? 다른 일? 아, 맞다. 정전이 있었지. 정전이요? 응. 새벽에 잠깐 정전됐어. 본관 엘리베이터가 멈췄거든. 그 시각도 기억나는데 박만호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4시 17분이었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노인의 시계,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망설임, 그리고 정전까지. 모든 게 4시 17분에 일어난 일이라니. 그 정전 후에 뭔 일 있었나요? 로비에서 누군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하지만 내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넘어졌다고요? 응. 그런데 바닥에 이상한 냄새가 났어. 뭔가 향긋한 허브차 냄새 같은 거요? 박만호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 맞아. 허브차 냄새였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새벽 4시 17분, 정장을 입은 노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였어요. 정전이 일어났고 로비에서 누군가 넘어졌어요. 허브차 냄새를 남기고, 그리고 오늘 밤 낡은 외투를 입고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노인. 손목 시계는 4시 17분에 멈춰 있었고 같은 허브차 냄새가 났어요. 과연 이 두 사건이 같은 사람, 같은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장도윤이 왜 이 모든 걸 숨기려고 하는 거죠? 박만호 아저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주차권. 그 주차권에 적힌 차량 번호 말이에요. 수진 언니, 잠깐만요. 수진 간호사를 불러서 구석진 곳으로 갔어요. 다행히 장도윤과 김혜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뭔 일이에요? 주차권 차량 번호로 출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요?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연결점이 있을 거예요. 수진 언니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무팀에서는 주차 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총무팀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야간 근무자가 자리에 없어서 제가 혼자 컴퓨터를 켤 수 있었어요. 주차 관리 프로그램을 열고 차량 번호를 입력했어요. 서울 11호 4땡땡번. 화면에 기록이 떴어요. 입차 11월 10일 오후 3시 42분. 출차 미출차 상태. 미출차? 그럼 지금도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뜻인가요? 더 자세한 기록을 봤어요. 주차 구역은 본관 지하 2층 B구역. 거기는 보통 장기 주차하는 곳이에요. 11월 10일이면 3일 전이네요.
박만호 아저씨가 말한 새벽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이었어요. 이상하네. 차량이 3일째 주차장에 있다면 주차비는 누가 내고 있는 걸까요? 보통은 출차할 때 정산하는데.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돌아봤어요. 지은 씨? 다행히 청소 아줌마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야근하느라 잠깐 자료 확인하고 있었어요. 고생 많아요. 요즘 총무팀이 바쁜가 봐요. 그런가요? 응, 며칠 전에도 야밤에 누가 와서 컴퓨터 작업하고 그랬던데요. 제 귀가 쫑긋했어요. 며칠 전에요? 응, 새벽이었나? 불 꺼진 상태에서 혼자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정전 났던 다음 날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전 다음 날. 그럼 11월 12일 새벽이겠네요. 누가 왔는지는 모르시죠? 잘 안 보였어요. 근데 키가 꽤 크시던데요. 저는 응급실로 다시 내려갔어요. 수진 언니에게 알아낸 걸 말해주려고 했는데 간호사실에서 수진 언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분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가까이 가자 수진 언니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성인문이라고 계속 중얼거리세요. 네, 맞아요. 성인문. 성인문? 아까 소지품에서 나온 성인이라는 메모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전화를 끄는 수진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났는데 계속 손을 더듬으면서 성인문이라고 하세요. 성인문이요?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장도윤 부장이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뭔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언니, 제가 주차 기록 확인해 봤는데요. 저는 알아낸 내용을 수진 언니에게 설명했어요. 3일째 미출차 상태인 차량, 정전 다음 날 새벽에 총무팀에 나타난 누군가. 그럼 그 차가 보면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CCTV가 있어서 CCTV야 나중에 확인하면 되죠. 일단 가봐요. 수진 언니의 적극성이 고마웠어요. 저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언니, 혹시 병원에서 일하면서 성인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성인문? 수진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성인병과는 다르고, 혹시 건물 이름인가요? 아니면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일까요? 성인문. 지하 2층에 도착했어요. B구역을 찾아가는데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있네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어요.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맞았어요. 차 주변을 살펴봤는데 별다른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차 옆 기둥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언니, 저거 뭐예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바람에 날려서 기둥에 붙은 건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붙인 건지. 종이를 떼어봤어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많이 번져서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서류 같은 단어가 보이고 17 숫자도 보이네요. 17. 또 그 숫자였어요. 그때 저는 차 트렁크 쪽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허브차 냄새였어요. 진짜 진하게 나고 있었어요. 언니, 이 냄새. 저도 맡겠어요. 허브차 냄새죠? 저희는 서로 쳐다봤어요. 차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이 잠겨 있을 텐데. 수진 언니가 말하는데 저는 뒷좌석 문손잡이를 당겨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열렸어요. 잠겨 있지 않네요.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뒷좌석에 정장 재킷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만년필이었어요. 노인의 가방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만년필. 그리고 재킷 안쪽 주머니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문서 보관실 3-A 구역. 이사장 전용 서류함.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언니, 이거 이사장 전용 서류함? 수진 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 차 주인이 이사장이라는 뜻인가요? 그 순간 지하 주차장에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재빨리 차 문을 닫고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의 주인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장도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고 얼굴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그는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장도윤이 차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저와 수진 언니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는 차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걸 왜 여기 두고 간 거야? 혼잣말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에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장도윤이 트렁크에서 꺼낸 건 작은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손에 들고 차를 잠근 다음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어요. 후, 수진 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런데 트렁크에서 뭘 가져간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중요한 거겠죠. 저희는 차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해서요. 그런데 바닥에 작은 카드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언니, 이거 봐요. 플라스틱 카드였어요. 병원 출입증 같기도 하고. 아니, 좀 더 특별해 보였어요. 이상하네요. 일반 직원 출입증과는 다른 것 같은데? 수진 언니 말이 맞았어요.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더 고급스러웠어요. 일단 가져가죠. 나중에 확인해 봐요. 저희는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1층 로비에서 박만호 아저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은 씨, 어디 갔다 와요? 아, 아저씨. 잠깐 일 때문에 지하에 내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정전 사건 있잖아요. 네, 왜요? 박만호 아저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그때 좀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정전이 나고 난 후에 본관 엘리베이터가 1시간 정도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아요. 계단으로요? 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3층 계단 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3층이면 문서 보관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혹시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거야 정확해요. 4시 17분에 정전이 나고 1시간 후인 5시 17분쯤에 계단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또 17분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17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저씨, 혹시 그 CCTV 영상 지금도 볼 수 있나요? 글쎄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 보관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만호 아저씨가 경비실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컴퓨터 화면에 CCTV 영상이 떠올랐어요. 여기 봐요. 이게 그날 새벽 영상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로 3층 계단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주차장에서 주운 카드를 다시 봤어요. 좀 더 자세히 보니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봐요. 카드에는 비상출입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장성인, 이사장? 수진 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성인? 그럼 아까 소지품에서 나온 성인이라는 메모는 언니 환자분이 중얼거렸다는 성인문도 혹시 성인과 문 따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인 문. 문? 무슨 문을 말하는 걸까요? 그때 박만호 아저씨가 저희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말했어요. 성인? 혹시 장성인 이사장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아세요? 당연히 알죠.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니요? 기억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몇 번 보니까 길을 헤매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들인 도윤 부장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새벽 장성인 이사장이 정장을 입고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기억이 희미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였어요. 그때 정전이 일어났고 이사장은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가서 뭔가를 찾으려 했어요. 아마도 문서 보관실에서. 그리고 오늘 밤 기억을 잃은 채로 낡은 외투를 입고 거리를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럼 응급실에 있는 환자분이 정말 이사장님이시라는 뜻인가요? 수진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도윤이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거고요. 박만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맞네요. 며칠 전에 본 그 할아버지가 이사장님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문서 보관실에서 뭘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수진 언니가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아까 차에서 발견한 메모를 떠올렸어요. 문서 보관실 3-A 구역. 이사장 전용 서류함. 혹시 자신의 서류함에서 뭔가 중요한 걸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왜 하필 새벽에?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누군가 이사장님의 서류를 훔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걸 막으려고 새벽에 오신 거고, 그럼 정전도 일부러?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이사장님이 그 서류를 찾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박만호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도 이사장님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맞았어요. 만약 누군가 이사장의 서류를 노리고 있다면 이사장이 기억을 되찾는 걸 막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언니, 빨리 응급실로 가요. 저희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환자는 어디 갔어요? 당직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아, 검사실로 이송됐어요. 장도윤 부장님 지시로. 제 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어요. 검사실이요? 무슨 검사를 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급하게 이송하라고 해서 수진 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과연 장도윤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검사를 지시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검사실이 어디예요? 저는 당직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3층 영상의학과 쪽인데. 왜요? 3층? 바로 문서 보관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수진 언니와 저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3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보통 이 시간에도 당직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수진 언니가 중얼거렸어요. 영상의학과 쪽으로 가는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도윤의 목소리 같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검사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안을 들여다보니 장성인 이사장이 검사용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눈을 뜨고 장도윤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도윤아, 이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지만 또렷했어요. 네, 아버지. 괜찮아요. 장도윤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이사장이 물어봤어요.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이상한 행동? 밤에 병원에 나오시고 문서 보관실을 뒤지시고 아버지,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치매? 지금 상황에서 치매 검사라니?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장도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여기 왜 들어와요? 환자분 상태가 궁금해서요. 나가세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며칠 전 새벽에 3층에서 뭘 찾으려고 하셨는데. 뭐라고요? 장도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문서 보관실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다는 걸요. 그때 이사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문서 보관실. 맞다. 내가 뭔가를 찾고 있었어. 아버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장도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사장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아니다. 분명히 있었어. 혜준이가 뭔가 숨기고 있었어. 김혜준, 인사팀장 김혜준 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이사장이 힘들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기부금 서류가 사라졌어. 5억짜리 기부금 말이야. 5억? 그렇게 큰 돈이? 아버지, 그런 일 없어요. 제발 조용히 하세요. 장도윤이 이사장을 눕히려고 했지만 이사장은 더 강하게 저항했어요. 도윤아, 너도 알고 있지? 혜준이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걸. 그런 거 없어요. 장도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때 수진 언니도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정말 기부금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 작년에 받은 5억짜리 기부금. 그 돈으로 새로운 의료 장비를 사려고 했는데 서류가 모두 사라진 거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 의심스러웠지.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고 새벽에 문서 보관실에 간 거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사장이 김혜준의 횡령을 눈치채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혹시 정전도 제가 말하려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혜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뭔 소리들이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김혜준이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사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사장님이 깨어나셨군요. 혜준아. 이사장이 김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기부금 어디 갔어?
무슨 말씀이세요? 기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서류를 모두 없앴지? 김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사장님,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혼란스럽긴 뭐가 혼란스러워. 5억을 내 개인 계좌로 빼돌린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순간 김혜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증거가 있어요? 있지. 내 서류함에. 서류함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김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미 다 처리했거든요. 장도윤이 아버지와 김혜준 사이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혜준 형, 뭔 소리예요? 도윤아, 이제 말해야겠네. 내 아버지가 말하는 게 맞아. 내가 기부금을 빼돌렸어. 뭐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없어. 정전 다음 날 새벽에 모든 서류를 없앴거든. 제가 떠올린 게 맞았어요. 정전 다음 날 새벽에 총무팀에 나타난 사람이 김혜준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도 맞아. 며칠 전 새벽에 내 아버지가 서류를 찾으러 왔을 때 내가 정전을 일으킨 거야. 김혜준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너무 끈질겼어.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했지. 확실한 방법이요? 수진 언니가 물어봤어요. 약을 탔지.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오늘 또 깨어나는 걸 보니 약효가 떨어진 모양이네. 김혜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또 다른 약물이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겠어. 그 순간 장도윤이 김혜준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도윤아, 넌 아무것도 몰라. 이 일이 터지면 병원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장도윤이 김혜준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갑자기 복도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삐삐삐삐. 응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이사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장도윤이 김혜준을 밀치고 이사장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사장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빨리 의료진을 불러요. 수진 언니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사장의 입술이 열리며 믿기 힘든 말이 나왔어요. 김지은,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이사장이 힘겹게 웃으셨어요.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이사장님, 저는 급히 이사장님 옆으로 달려갔어요. 호흡이 가쁘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와서 그래요. 이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지은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뭐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김혜준이 슬그머니 문 쪽으로 향했어요. 도망치려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세요? 수진 언니가 김혜준을 막아섰어요. 비켜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니요? 이제 시작인데요. 장도윤이 김혜준 앞에 섰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혜준 형, 아니 김혜준 씨. 당신이 한 일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도윤아,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도, 기부금을 훔친 것도. 장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걸 알면서도 숨기려고만 했으니까. 이사장님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
하지만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이사장님이 저를 다시 바라보셨어요. 지은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내 서재에 가면 금고가 하나 있어요. 비밀번호는 0417이에요. 0417? 4월 17일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USB 하나가 있어요. 그게 혜준이가 한 일의 모든 증거예요. 김혜준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없앴는데 내가 없앤 건 공식 서류들 뿐이야. 내가 따로 백업해 놓은 건 몰랐지? 이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전히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은 씨 하나 더. 네. 문을 여는 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말씀 같았어요. 그때 의료진들이 들어왔어요. 경보음을 듣고 온 거였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상이에요. 이사장님이 의료진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작은 메모를 건네셨어요. 메모에는 서재 위치와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며칠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어요. 김혜준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사장님께서 숨겨두신 증거로 모든 게 밝혀졌어요. 5억 원의 기부금도 모두 되찾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의료 장비를 구입했어요. 장도윤 부장은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진 언니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런 일을 함께 겪으면서 진짜 동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박만호 아저씨는 여전히 병원의 든든한 지킴이로 계세요. 가끔 그때 정말 잘했다며 격려해 주시거든요. 일주일 후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은 씨, 그때 하신 말 기억해요? 문을 여는 건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신 거. 네, 기억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진실을 찾으려면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이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용기라는 문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죠.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았어요. 만약 그날 밤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장님은 계속 기억을 잃으신 채로 지내셨을 거고 김혜준의 횡령도 계속 숨겨졌겠죠.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이상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겠죠. 이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문을 여는 건 정말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별별 사연극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